예, 안녕하십니까. 이론과 실기, 경험으로 말한다의 고성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징기스칸이 세계 정복을 할 때 가장 함께 했던 몽골말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몽골말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도 나와 있고. 하지만 몽골말이 왜 강한지, 만약에 몽골이 말이 없었다 그러면 그 세계 정복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몽골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몽골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몽골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곳을 정복을 했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제국을 이루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말이 없었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야 뭐 산업사회 이후에 굉장히 좋은 원동기들이 많이 나와서 기계화가 되고 하이테크 시대를 가니까 그 옛날 생각을 못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걸어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도대체 몽골은 어떻게 세계 지배를 할 때, 대제국을 이룰 때, 그러니까 몽골이 대제국을 이룰 때 몽골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게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몽골말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 즉 몽골이 기마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이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왜 강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기마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보급입니다. 기마전이 아니라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급이 끊기면 그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재밌는 거는 말이란 동물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등치가 크죠. 여러분들 코끼리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낙타도 크고. 그게 다 초식 동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공룡들도, 초식 공룡들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몽골말 아니고 상대 서양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체격도 크고 에너지 소모량도 많아요. 그래서 칼로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어줘야 돼요. 특히나 서양말 같은 경우에는 곡물이라는 걸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만 먹어서 안 되죠. 그러니까 곡물이라는 거는 보충 사료를 먹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몽골 말은 보충 사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판에 있는, 그냥 중앙아시아를 하면서 유럽까지 갈 때 애로사항이 없었다라는 거는, 가다가 쉬는 시간에 풀만 먹어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급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보시다시피 말이 한 마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몽골말하고 서양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특히 서양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0k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사료, 풀 말고요, 풀 말고 하루에 한 끼당 최소한 곡물 사료를 2kg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최소. 만약에 몸무게가 한 500kg 정도라 그러면 한 2kg. 그러니까 서양말 같은 경우에 한 500kg 정도면 한 끼 곡물 소모량이 한 2kg 정도는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 끼면 최소한 6kg에서 8kg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 자, 말이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루 이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동안에 계속 보급을, 그 곡물을 계속 싣고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달을 해줘야 되고, 보급을 해줘야 되고, 또 현지 가서 또
조달을 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전술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런데 몽골 말은 이 곡물사료를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옆에 가다가 쉬는 시간에 말을 야초만 뜯어 먹여도 애로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말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로 사료를 보급하는 등짐을 지고 가는 다른 가축이나 또 수레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보급이 끊기면 전쟁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몽골 말은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초만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몽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몽골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곡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원만 있다고 풀만 뜯어 먹어요. 따로 뭐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관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야초 먹고 늘 초원에서 살면서 거기서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쟁을 하면서 기마전을 치르면서 가면서 이동하면서 휴식 시간에 야초만 뜯어 먹여도 전쟁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 보급만 해결을 해도 전쟁의 반이 아니라 거의 이겼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보급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서양과 몽골 말은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양 말은 등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또 발톱이 약해. 그래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타고 그러면 이 발톱이 빨리 닳거나 찢어집니다. 그래서 발굽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발이라는 걸 신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간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일단은 쇠를 달궈야 되죠. 그 다음에 발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두드려서 발에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두드려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장간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또 숯을 피워서 불을 피워서 바람을 이렇게 일으켜서 숯을 피워서 달궈서 일일이 망치를 두드려서 말 발굽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신켜야 되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 두드려야 되겠죠. 대장장이가. 그 다음에 신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을 달궈서 발톱을 지져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붙이면 물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유격이 생겨요. 그래서 틈새가 약간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계속 이 걸음이 걸으면서 편편한 바닥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틈새가 생길 수도 있고 비슷한 데 밟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유격이 생겨갖고 편자가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불에서 달궈서 지져서 하면 유격이 없이 딱 붙어요. 아주 밀착률이 좋죠.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 지지면 아프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물론 신경세포 조직이나 이런 데 살에다 닿으면 아프죠.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이제 각질에만 지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간 시스템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에 나갈 때 말이 한두 필 나가요? 적게는 수백, 수천, 수만 마리가 나가죠. 그러니까 그 말들이 다 신어야 되는 쇠를 일일이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쇠만 가나요? 또 불을 붙여서 달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숯도 있어야 되고 숯을 넣어서 달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장간 시스템이 미니 대장간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 이 장난이 아니죠. 제가 2002년도에 말을 타고 국토정주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주도에서 임진각까지 말을 타고 국토정주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우리말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스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서양말로, 즉 경주말로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14박 15일 걸렸어요. 15일간 걸려서 임진각까지 제주도에서 왔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부산까지는 배를 타고 왔고,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다시 임진각까지 왔는데, 아스팔트에 말을 가니까 하루에 30km 이상 못 가면 안 돼요. 보통 한 15km에서 25km가 가장 적당. 32km, 5km, 보통 한 30km 정도 가면 하루에 보통 한 15km에서 20km 정도 가야 됩니다. 한 30km 이상 가게 되면 이 말의 인대가 늘어나고 발목이 부어요. 말에 충격이 많이 가죠. 딱딱하니까. 근데 이제 편자가 보통 한 100km에서 120km 정도 되면 다 따라가지고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자료가 없었죠. 아스팔트에 어느 정도 가야 말 발굽이 다 다를까? 이걸 몰랐죠. 제가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부산에서 임진각까지 오는데 보통 한 500km 진다 그러면 최소한 3번에서 4번은 편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려서 말 편자를 빼서 불에 달궈서 다시 두드려서 쇠를 거기에 맞는 걸로 끼워서 또 사실 신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에서 4번 정도는 편자하는 대장장이들이 거기서 편자를 갈아 끼워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몽골말 같으면 그거 없이 그냥 온다는 얘기죠. 그거 없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필요 없냐? 각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에 같이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편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주 특수한 용도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용도에는 편자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몽골 한번 가보세요. 편자한 말이 있나? 제주도 가서 한라말 보세요. 한라말은 원래 우리 과하마나 조랑말보다는 각질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서양말하고 교배를 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특수 용도 아니면은 굳이 편자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쟁 수행 능력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마전을 치르기에는 편자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전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골 말은 전투를 치를 때 이 편자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마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략적인 문제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급하고 이 편자만 해도 엄청난 거죠. 이 두 가지만 해도 이미 상대방, 그러니까 서양말과 몽고말은 전술적인 면에서 엄청난 문제가 돼요.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가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물론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저는 기마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지 역사를 건드리진 않아요. 단 역사와 말과 이 기마문화는 어떻게 돼요? 맥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말과 직결되는 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책 아마 많은 역사학자분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몽골 말이 서양말한테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을 가보셔서 아시지만 또 안 가보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편자가 필요 없다는 건 대부분 다 몰라요. 아주 특별하게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또 이런 거를 또 공부를 해보신 분 아니면, 그리고 말을 타보거나 또 말에 관심 있는 분 아니면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도 전쟁에서는 서양 말은 몽골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유럽 사람들이 그 몽골군이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본부에 가서 알리로 가는 사이에 이미 전령보다가 몽골군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이런 거에 있는 거죠. 자, 보급 필요 없어, 편자 필요 없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전력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서양 말을 타고 가는 기수들 보다가
몽골 말이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죠. 자, 중간에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 말을 일일이 또 보살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 몽골 말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야초만 뜯어 먹여도 되는데 보급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거기다가 대장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앞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진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사실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지구력. 몽골만 사실 지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지구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몽골말이 무조건 지구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몽골이 굉장히 넓죠. 초원에서. 그래서 그 초원에서 늘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또 육식동물 늑대라는 게 있잖아요. 또 설표라해서 표범 종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육식동물한테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는 늘 조심하고 뛰어다녀야 되고 또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항상 자, 우리도 사람도 매일 운동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 되듯이 얘들은 늘 트레이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땅이 건조해요. 우리도 가서 말을 타고 보면 땀이 안 나요. 여름에 가장 피서하기 좋은 곳이 몽골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러니까 건조하고 그러니까 땀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덜 지치는 거죠. 잘 뛰어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뛰어가도 덜 지치는. 그게 계속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이 하드 트레이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말이 저는 몽골말이 지금 직접 키워봤어요. 또 가져와서 키워봤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몽골에서 한국에 가져와서 이 말을 키운다 그러면 10마리 중에 3마리 정도 한 30% 정도는 아마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엔 굉장히 몽골보다 여름에 습도가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얘가 평생 보지 못했던 한국에 오면 여러 가지 사물들이 말이 놀라고 겁먹고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또 가둬서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애들이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 같으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 사람만 그래, 사람도 마찬가지죠. 몽골 친구들 한국에 오면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 데 이런 거 없지만 한국 같은 데 오면 굉장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구력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 지구력 테스트를 옛날에 러시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럽 말은 쉬지 않고 계속 뛰켜봤어요. 그런데 100km에서 조금 넘자마자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몽골 말은 200km까지 갔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었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전투라는 전마 중에는 아주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도 동물이다 보니까 그냥 뭐 자기가 지역에 있는 데만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자, 정복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면 전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지역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말이라는 동물은 자기가 있던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가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있던 지역으로 가려고 또 자기 무리 쪽으로 가려고 하는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공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환경에 또 사물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놀라기 때문에 빨리 적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환경이 또 거친 환경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있던 데보다가. 근데 그 거친 환경이 굉장히 몽골 말은 강해요. 그러니까 몽골에 보면 그러니까 조드라 해서 백색 공포라 합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영하 한 40도가 넘고 그러면 얼어서 죽어요. 먹을 게 없고.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는 말이 몽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먹냐 그러면 그 눈을 파서 발톱으로 계속 파서 요만한 풀뿌리 나오는 거, 새싹 같은 거 파먹고 한 겨울을 견딥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스콧이란, 즉 영국에 있는 그 탐험가 스콧이라는 사람이 몽골 말을 가지고 남극 탐험을 간 적이 있죠. 물론 뭐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몽골 말을 가지고 남극 탐험을 할 만큼 거친 환경, 추위 환경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는 칭기스칸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몽골군이 세계 정보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말 가지고는 서양 말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친 환경에는 서양 말은 약하다. 몽골 말만큼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는 몽골에 가갖고 영하 30도에서 말을 타보고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정말 제 수염도 고드름이 넓고 말의 모든 여기 보시면 말의 모든 털에 이렇게 고드름이 얼어 있죠. 이 상황에서도 말은 살아나요.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외형은 좀 이렇게 작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친 환경에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도 조금 먹어요. 많이 안 먹고. 그러니까 정말 전투를 하게 되는 최적화된 말이죠.